지난 2021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법학자 출신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했습니다. 이후 대법원격인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하고 민간인, 언론인, 야권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2024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90%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이에드 대통령이 자신이 장악한 선관위를 통해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모두 막은 겁니다. 2011년 아랍의 봄에 불씨를 지폈던 튀니지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10년 만에 독재로 회귀했습니다. 군을 동원해 사법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로 평가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인용하는 미국 카네기 멜런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친위 쿠데타는 모두 46차례입니다. 민주적으로 집권했던 권력자들이 독재로 나아가려 한 시도들로 이 중 성공한 건 37개, 약 80%의 높은 성공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대선 불복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몇 안 되는 실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반면에 집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과거의 전통적 군사 쿠데타는 같은 기간 569개가 일어나 278개, 즉 절반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대통령이 정부와 군을 장악한 이상 민주 세력이 이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도 이 지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 쿠데타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12.3 내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거란 점에서 그 중대성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정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에 나섰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폐악질을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내란 수괴 전두환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사형을,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검 측은 민주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태 핵심 가담 세력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